증권사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요거를 파악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매매를 하는 거는 일정 부분 위를 통해 가지고 알고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거를 파악을 하는가, 나름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키움증권이 6만 주를 사고 있다,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과 기관의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확인을 한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를 사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보시면은 0778 화면이고요.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에요. 프로그램 매매 동향.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매가 이렇게 때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종목의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프로그램으로 이 정도를 계속 때린다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반등이 올 수는 있겠지만 다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고, 그리고 데이로 봤을 때, 데이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 투자자 간의 제로섬 게임이 존재한다.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를 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지를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정도 물량을 계속 올라오면은 때린다라고 했을 때, 이런 반등이 왔을 때 이거를 먹기 위해서 들어가기보다는 기관과 외국인 편하게 이 추세 추종으로 해가지고 더 빼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매매를 통한, 프로그램 매도를 통한 이런 수익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데, 잘못 들어가면 총알바지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매수와 매도 상위 증권사가 있죠. 요 보시면,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그 매수 매도 상위 증권사 창구가 디테일하게 나와요. 또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요 화면, 요거를 누르면 요런 식으로 연결된다. 이 위에 매수 매도 호가창에서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또 누르면은 요런 식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현재 스캘핑을 보면서, 이게 어느 창구에서 어떤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빨리 캐치해 가지고,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은 프로그램으로 모든 것을 다 캐치해서 지금 본인이 직접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 매매로 모든 것을 캐치를 하는데, 그것을 개인들은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떤 창구에서 어떤 물량이 나오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게 다 빅데이터예요. 이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코스닥 대비 상승률, 예상 체결 상승률 상위 종목, 시간의 단일가, 이런 부분들이 쭉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를 부추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이 키움에서 빅데이터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요런 것들, 요런 빅데이터를, 요런 부분들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카카오게임즈, 삼성전자, 현대중공 실시간으로 조회 종목 순인데, 장중에 이런 실시간 조회 순으로 조회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 점유율에 30%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이 전체를 보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이거 보면 되겠습니까? 데이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개인 간의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인데 이런 부분들 당연히 안 좋죠.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종목 랭킹 상위에 오르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개인들 이거 보고 30%의 마켓 쉐어를 자랑하는 키움증권인데 이거 보고 매매하면은 쭉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이거는 제로섬 게임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손실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키움증권이 마켓쉐어 30% 차지하는 거니까 거의 대다수가 키움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스캘핑은 30%가 훨씬 더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댓글 쓰신 분들, 키움증권을 사용하니까 손실이 계속 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제가 HTS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좋을지 몰라도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현재 상황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팩트에 근거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이 증권사 독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 팩트에 근거한 데이터들, 뭐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뭐 수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매수 호가와 호가창들, 장중 뭐 누가 매도를 하고 있나 여러분들이 취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유튜브 역시도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은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광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 역시도 점점 자극적이고 무자비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보는 모든 정보를 오픈을 하진 않죠. 왜냐하면 트레이딩에 있어서 조건 검색 같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공유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서로 간의 그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바로 이 실적에 의한 종목들을 보시라라는 거고요. 여기 나온 종목들이 2분기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에요. 3분기에도 재고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보시라라고 했는데 효성중공업 제가 판 금액에서도 지금 40%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죠. 이게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종목 중에 좀 빠진다 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뭐 심텍도 그렇고 이게 나쁜 종목은 아니거든요. 거의 신고가 부근에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휴젤도 그렇고 알서포트 그리고 에코마케팅도 이게 지금 무중을 받은 물량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다시 한번 베팅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언제 한번 크게 내일 올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 있는 종목들은 다시 봐. 이런 종목들을 쭉 하시라. 이 넷마블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20% 정도 가지고 있죠. 쭉 빠지다가 한번 또 베팅이 또 들어갈 것 같아요. 요런 그때 이것도 시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는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2분기 나올 때 말씀드리는 거에서 거의 지금 한 25% 정도가 올랐거든요. 배형주가 20%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한번 슈팅 한번 또 나온 다음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후에는 모멘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이게 뭐 20조, 30조, 40조 막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적주들 보라. 3분기 실적 대비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오히려 이런 뭐 20%, 30% 오른다 그런 종목들 쫓아가 다닌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깡통 찰 수 있어요. 고점에서 뭐 20% 오르다가 갑자기 그냥 이익 실현 물량들 40% 수익 난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하면서 이익 실현 물량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손절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보합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키움증권 가지고서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증권사의 문제 거기서 제공하는 빅데이터가 이게 너무 주관적인 빅데이터 키움만 보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다 보는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으로 접근한다 즉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제로섬 게임으로 여러분들이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뭐 차트를 보고 이것이 수익이다 아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매매를 하면 절대 수익을 못 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보면서도 이거는 다 가짜다. 재료 분석 전혀 안 하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수익률이 높다라고 해도 문제예요. 그거는 한 방에 그냥 깡통 찰 수 있는 매매들이고 제가 트레이딩 초창기에 다 해봤던 거고요. 그런 매매 자체가 시장에서는 안 받아줘요. 그때 30대 분들이 많이 쫓아다녀요. 그런데 제 구독자층은 20대, 30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쫓아다니면은 물론 거기서 성공하는 부분도 살아남는 분들이 있지만 대다수 96%가 결국에는 손실이 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그런 돌파 매매, 데이 트레이딩으로 들어갈 때의 종목 내지는 스윙으로 들어갈 때 종목, 그 다음에 중장기 투자 종목 결국에는 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수익이 계속 불어나는 부분들 그런 게 바로 실적 기반한 펀더멘털 투자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는 게 중요해요. 데이 트레이딩은 쉽지 않은 영역이다. 자신만의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